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011년 9월에 있었던 실화로 전 국민을 울렸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54살 남자였고 가정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 독신입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공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집에 취직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하는 배달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70만원 정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재산이 없어 겨우 한 명 누우면 꽉 차는 쪽방에서 혼자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우수입니다. 2011년 9월 23일 중국집에서 짜장면 우동을 배달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25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왜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매월 5만원 내지 10만원을 어린이 재단을 통하여 소년소녀 가장을 도왔던 것입니다. 2006년부터 쉬지 않았습니다. 보험 4천만원짜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 돈을 타서 어린이를 돕게 하였습니다. 어린이 재단 후원회장 최불암 씨가 상주 역할을 맡아 장례를 주도하였습니다. 그의 영정 앞에는 그에게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애도하는 편지가 쌓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격려하여 주시던 아저씨를 가슴에 담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애도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11년 9월 28일 오후 서울 대림동 서울복지병원에 차려진 철가방 아저씨 고 김우수 씨의 빈서를 직접 찾아 헌화를 하였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기부나 봉사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잘 살펴드리고자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고인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더욱 커지고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고인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것이 더욱 커지고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나눔의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후 8시 20분쯤엔 김씨가 마지막까지 후원했던 17살 김모 양이 울먹이며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김양은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격려해 주셨던 아저씨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우수 씨는 쉼없이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죽은 후 어린이 재단 홈페이지에는 기부가 꼬리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에브라함 링컨은 종종 부상당한 병사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의사들이 심한 부상을 입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한 젊은 병사에게로 링컨을 안내했습니다. 링컨은 병사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소? 병사는 링컨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는 간신히 속삭인 말로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만 써주시겠어요? 펜과 종이가 준비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정성스럽게 젊은이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어 내려갔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의 의무를 다 하던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존과 메리에게도 저 대신 입 맞춰 주시고요.
신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빌겠어요. 병사는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젊은이 대신 편지 말미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에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하였습니다. 젊은 병사는 그 편지를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대통령이신가요? 링컨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대통령 링컨이요. 그런 다음 링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는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병사가 말을 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편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실내에서 키가 크고 수척한 링컨 대통령은 청년의 손을 꼭 잡고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에게 따뜻한 용기의 말들을 나지막히 귓속말로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법원의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는 평소 인간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고 합니다. 단순 범칙금 부과 판결처럼 경범죄 재판에도 피고인 입장을 세심히 잘 따진다고 합니다. 최근 과속운전으로 미국 법정에 서게 된 두 아이의 어머니가 영어가 서툴러 8살짜리 아들과 법정에 섰습니다. 카프리오 판사는 통역사를 물리고 아들을 법정 위로 불러 아들에게 어머니를 변호해 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어머니가 직장을 아직 못 구했어요. 돈이 너무 없어요. 판사님, 무죄를 선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구나. 참 착한 아들이다 하며 판사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감동을 받아 아들을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의료시설이 거의 전무한 아프리카로 건너가 가난한 환자들을 평생 돌보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의사 수바이처 박사님, 또 치료비 입원비를 감당 못하는 가난한 환자들을 평생 돌보다 집 한 칸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의사 장기려 박사님, 모두 사랑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고 가신 분들입니다. 배려란 어려운 주위 사람들이나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되며 사물을 보다 조심스럽게 다루게도 됩니다. 배려는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하였던 엘리트들이 판검사와 국회의원 및 정치권에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배려와 돌봄 정신으로 나라 일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감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